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5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중고차들에 대해서 몇 가지 골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사회초년생이고 돈이 별로 없는데 중고차를 골라야겠는데 뭐 어떻게 골라야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매물을 보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중고차 관련된 컨텐츠를 운영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보통 물어보시는 분들이 쉐보레 몇 년식 무슨 차 어때요? 뭐 기아차 무슨 차 뭐 무슨 고질병 있다는데 어때요? 무슨 차 몇 년식 뭐는 절대 사지 말라는데 어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막 어떤 차를 사야 될지 과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고민이 막 크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편입니다. 고질병을 예로 들게요. 고질병이 없는 차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고 싶은 차 아무거나 결정해놓고 그 차 고질병 키워드를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약간 바이어스, 좀 편향이 있는데, 본인이 그 고질병이라는 걸로 검색을 들어가면 실제로 그 차를 갖고 있는 차주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중고차 사는데 그 고질병에 꽂힌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쏟아져요. 일단 그런 편향이 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2012년도에 제 차를 이제 처음으로 그때는 이제 신차 살려고 그랬는데, 신차를 살 때 쉐보레 크루즈를 살지 엑센트 디젤을 살지 뭐 이거를 고민하던 시절에, 뭐 쉐보레는 뭐 트렁크로 물이 샌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요즘에는 어떻게 해결됐는지도 모르겠지만 별 말이 없어요. 당시에 약간의 이슈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예전에 산타페도 뭐 수타페라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들은 또 센터에서 수리가 되거나 어느 정도 대응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판매량들이 있다 보면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자동차라는 거는 무결점의 물건이 아니에요. 뭐 보증기간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완벽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물건을 일단 판매해 놓고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내가 더 하자 수리를 하겠다, 이런 개념도 되거든요. 고질병이나 결점이 없는 차를 찾으려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 그리고 이런 유튜브 컨텐츠들도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좀 자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2차 뭐 이런 거 사면 뭐 폭탄이에요, 이런 걸 조금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비슷한 예로 컴퓨터 모니터 살 때 다나와에서 리뷰 같은 거 보면 불량화서 보이고 어쩌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량화서가 뭔지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르잖아요. 리뷰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막상 사보면 너무 좋기만 하고, 뭐 비슷한 예들입니다. 실제로 이 자동차는 상당히 큰 회사들에서 만드는 물건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 우리가 우습게 보는 쉐보레는 GM그룹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는 나름 막 되게 중고차 시장에서 비추하는 르노, 삼성도 르노그룹이에요. 조금은 지금은 서열에서 좀 밀리긴 하지만, 우리가 우습게 보는 GM, 쉐보레, 르노, 삼성 그룹도 완전 메이저 자동차 회사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대, 기아, GM, 쉐보레, 르노 이런 차들은 거대 기업에서 그냥 완전히 대량 생산하는 차들이거든요. 쉐보레에 들어가는 뭐 1.6 가솔린 엔진, 1.6 디젤 엔진 이런 게 그 차만을 특화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그룹에서 수많은 차들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연구 개발한 엔진들이고, 전 세계 여기저기로 팔리면서 정비 케이스들이 누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판매량이 적은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적게 만드는 차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 요는, 유튜브에서도 뭐 컨텐츠를 위한 컨텐츠다 보니까 뭐 2차 사지 마세요, 2차 무슨 고질병 있어요, 뭐 중고차 살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차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차들은 상당히 공상품 같은 것들이고, 국내 브랜드로 판매되는 차들은 정비 리스크가 그래봐야 도찐 개찐이고, 약간의 시련이 있어도 그 또한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경험이 될 겁니다.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 그리고 요거예요. 2개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고민할 바에 그냥 뭐 해보면 해결이 됩니다. 맨날 뭐 저는 520D를 좋아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520D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맨날 520D 욕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 중에 직접 타고 오너로서 운행해본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럴 시간에 한 6개월이라도 타보면 그게 그 본인의 경험이 되거든요. 뭐 타보고 별로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일반적으로는 현대기아 차들을 추천하지만 르노그룹의 르노차를 타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경험이 될 수 있고, GM그룹의 쉐보레 차량을 운행해 보면서
GM그룹의 쉐보레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게 문제구나, 이런 게 장점이구나, 타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설령 나쁘더라도 나쁜 차를 경험해보는 것도 또 여러분에게 경험이거든요. 그 나쁜 차를 경험해야, 야, 현대기아 차 탔더니 이런 점들이 굉장히 우월하네, 이런 게 좋네, 이런 걸 알게 돼요. 나쁜 차를 사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것도 여러분에게 경험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마지막.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회초년생이 뭐 집을 살 일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 뭐 집을 산다고 쳐볼게요. 아파트를 사.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죠. 이게 뭐 샀딱 팔았딱 하는 물건도 아니고, 어딜 사느냐에 따라서 본인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고, 뭐 자산 가치가. 또 500에서 1500만 원짜리 국내 브랜드의 중고차를 사는 게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물론 그 나이 때는 되게 큰 돈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근데 이 차가 제 영상을 보고 사면 어느 정도 이제 외판 뼈다구 문제 없고 리스크를 많이 고르고 나면 뭐 차를 운행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보통 없거든요. 그냥 그럭저럭 타다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이 차는 이게 너무 큰 문제인데 해결이 어렵겠다 싶으면 한 200~300만 원 감가 맞고 팔면 되거든요. 한 1년 타다가. 사실 1년에 그 정도 감가 맞으면 결국 이제 중고차로 산 걸 다시 되팔려면 최소한 개인이 매입가랑 매도가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적어도 200만 원은 손해를 봐요. 아무리 빨리 팔아도. 설령 본다 한들 그 정도의 금액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 뒤집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 그것 또한 경험이 되거든요. 경험치고 비싼 돈이지만 그게 뭐 인생을 그냥 아예 좆되게 할 정도의 돈은 아니잖아요. 내가 중고로 몇 년씩 이 브랜드의 이 차량을 사봤는데 딜러랑 거래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차량을 가져와서 뭐 센터 수리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되팔게 됐는데, 그런 과정들 또한, 그리고 그런 금액 또한 이게 무슨 뭐 몇 천만 원 손해, 몇 억 손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일, 뭐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0에서 1500만 원대의 중고 차량을 구입하는 게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일은 아니고, 어떤 브랜드의 어떤 차를 사느냐도 뭐 그렇게까지 고민할 일은 아니에요. 뭐 무슨 엔진 사지 마라, 뭐 무슨 미션 사지 마라. DCT를 운행해 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고, 그 변속기의 장점을 느껴보는 것도 여러분의 경험이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자꾸 뭐 가난 코스프레 한다고 욕하는 분이 있어서,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편이었는데, 제가 사회초년생 때 막 좋은 차를 막 처음부터 사주진 않았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제 차를 처음으로 제 차로 샀던 거는 엑센트 4단 미션의 디젤이었는데, 그런 차를 운행해 보는 것도 뭐 지금은 제가 그때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지만, 그런 차를 오너로서 운행한 것도 사실 굉장히 큰 경험이 되었고, 그래서 중고차를 고를 때 어떤 차를 살지 막 너무 고민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시세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돈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시세에 맞춰서 연식과 키로수를 적당히 조율을 하고, 거기서 보이는 물건들 사실 아무거나 사도 제가 볼 땐 대동소이합니다. 뭐를 사면 뭐 엄청 좋고 뭐를 사면 엄청 나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세컨드카로 수동 변속기 경험하고 싶어서 수동 스파크 M300 구형 14년식인데 그거를 구입했더니 댓글에 많은 분들이 더 넥스트 스파크 M400을 사지 왜 M300을 샀냐, 그거 되게 안 좋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댓글을 보고 약간은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냥 저도 약간 그런 댓글을 보고 내가 좀 잘못 썼나? 너무 생각 없이 샀나? 그냥 M400 신형 몇백 더 내고 그걸 사면 훨씬 더 좋을 걸 그랬나 싶긴 하지만 수많은 선택이 있고, 그 수많은 선택은 계속 그 많은 아쉬움들을 남겨요. 결국은 아쉬움이 없는 선택은 없고, 제가 뭐도 아니지만 괜히 뭐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자면 인생은 계속 후회의 연속입니다. 뭐 되고 나면 후회스럽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후회스럽고, 이렇게 해도 후회스럽고, 그냥 후회의 연속이야. 그래서 뭘 해도 후회가 있습니다. 왜 신형 M400 스파크를 사지 않고 구형 M300 스파크를 샀냐, 이 두 개가 되게 다른 차고 신형이 훨씬 좋은데, 하지만 대신에 나는 또 되게 싸게 샀어요. 340만 원 주고 중고차를 샀는데 싸게 산 거에 의한 만족도가 있고, 싸게 샀으니까 기대가 크지 않으니까. 세컨카로 산 거다 보니까 이게 두 번째 차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정신적인 부담이거든요. 세컨카는 그냥 거의 공짜로 타는 느낌으로 살려고 전 구입한 거라서. 그리고 또 M300을 사고 나니까 좀 구형이라서 이거저거 좀 정비할 것들이 조금씩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정비를 하는 게 하나하나가 또 컨텐츠가 되기도 하고, 뭐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고쳐가고 싸게 고치려고 고민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사회초년생 때는 되게 많은
경험이 되거든요. 한 가지 마지막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뭐 고쳐야 되고 약간 정비해야 되면 그냥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년의 보증기간 끝나면 차를 팔고 다시 새 차 사고, 뭐 약간 수리해야 되면 그냥 차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정비에 대해서 오일 가는 거 말고는 본인들이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죠. 물론 일반인이 그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최소한 뭐 디퍼런셜 오일이 뭔지,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이 뭔지, 이게 대충 무슨 어떤 구조물인지, 미션 오일은 얼마마다 갈아야 되는지, 보통 업계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실제로 사람들은 대충 어느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브레이크 액은 왜 교환해야 되는지, 엔진 오일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비싼 엔진 오일이 어떤지, 국내 브랜드 엔진 오일이 어떤지, 타이어를 살 때는 어떤 거를 중요하게 보고 선택해야 되는지, 무조건 브랜드만 보고선 본인의 용도는 뭔지도 모르고 미쉐린이 좋아요? 금호가 좋아요? 뭐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는 게 한국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때 지금 제가 이제 대충 골라놓은 차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i30 1.6 VGT 690만원, i30 CW 디젤 1.6 VGT 259만원, 이건 좀 오래된 거라서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쉐보레 뉴 말리부 1.5 터보 가솔린입니다. 5만 킬로 뛴 거 1150만원, 6년밖에 안 됐어요. 이건 말리부 디젤 2.0 14년식 10년 됐는데 11만 킬로 650만원. i40 1.7 VGT 64,000km 1000만원. 다음은 약간 좀 금수저 버전 그랜저 IG 2.4 10만 킬로 2200만원. 그래도 아반떼 신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엑센트 VGT 1.6 530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초년생한테 추천하는 거 아니고 제가 그냥 재미로 고른 건데, G80 3.3 GDI AWD 2600만원, 57,000km 5년 된 거 1인 소유 완무 차량입니다. 요건 좀 비추하려고 추가한 건데, 티볼리 에어 1.6 1100만원, 올뉴 투싼 2.0 디젤 1650만, 요런 것들 제가 대충 골랐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아무 차나 사도 돼. 쉐보레 사도 되고 현대 기아도 좋아요. 쌍용은 제가 추천은 좀 못하겠지만, 이 정도 되는 브랜드면 그 어떤 차를 사도 다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무슨 차를 사면 어때요? i40 미션은 어떻지 않아요? 인트로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차량들을 쭉 빠르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